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2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드디어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막강한 대통령 권력 때문에 검찰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법으로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국가반역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그 밑에 뭐 국무총리라든지 국정원장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임기 말쯤 되면은 대통령 최측근 그리고 가족을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두 대통령 시절에 임기 말에 그 아들들이 구속된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물러나면은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5년마다 한 번씩 정권이 교체되니까 5년 동안 쌓였던 적폐 수사를 그 정권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일종의 쓰레기 청소로서 그것도 하나의 전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5년 동안 문을 꼭 닫고 살면은 공기가 많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창문을 열고 공기를 바꿔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자마자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한 그 수사는 명백히 정치보복입니다. 그것은 법리를 초월한 초법적 방식으로 한 그런 수사 말고 요사이 문재인 정권이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수사는 이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요새 수사를 새로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문재인 정권 때 거론되었지만은 제대로 수사를 못 해가지고 은폐된 또는 축소된 상태의 수사를 다시 하니까 많은 혐의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드디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와 관련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사위가 아니고 사위인데 이혼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확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남편 서모 씨로 이렇게 특정이 되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문 딸 해외 가족 해외 이주와 이상직 관련 의혹 이번에는 밝혀야 한다. 검찰이 이스트항공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스트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2018년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 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는 2020년 9월에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등이 뇌물죄로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2년 3개월 만에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하는 건데 이상직 전 의원은 이와 별도의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지난 10월에 구속되었고 500억 원대의 횡령 배임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특혜 채용 정황은 상당 부분 드러나 있는 셈입니다. 문재인 사위 서 씨는 정권 게임업계 출신으로서 항공업계 근무 경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2018년에 갑자기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한 뒤 이스타항공이 직업 보증을 써준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해가지고 2020년 초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이상직 전 의원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맡았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무관하다고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라는 게 조선일보 사설의 주장입니다. 그때 청와대는 특혜 의혹을 부인했고 이상직 의원도 두 회사는 별개 회사라고 했지만은 검찰은 이미 지난해 타이 이스타젯 슬립의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이 사용되었고 이 회사가 이스타항공에서 직업보증을 받아서 여객기를 도입한 것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은 그러니까 뇌물일 가능성이 있는 중대 범죄 혐의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오늘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부터 전직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민주당 정권 권력 핵심부의 추악한 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모시 문 전 대통령 사위는 정권 게임업계 출신으로 항공업계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2018년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이주한 뒤 이스타항공이 직업보증을 써준 태국의 저비용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다. 이 시기를 전후해 이상직 전 의원은 여러 가지 특혜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국회의원까지 되었다. 이런 이야기죠. 대통령 사위도 연루 의혹을 받는 대규모 불법 특혜 취업 사건은 매우 중요한 범죄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총 600여 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가 147명이나 되어가지고 이걸 합격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 공소장에 써 있다는 겁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 청탁자 중에는 문 전 대통령 사위뿐만 아니라 전직 총리와 현 민주당 의원 등도 연루되어 있다는 폭로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있었다면서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청년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미래를 훔친 것이다. 그야말로 공정이라는 가식의 탈을 쓴 민주당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청년 기만극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 때부터 공정과 정의를 외쳤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문재인 정권의 민낯은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0명 이상의 장차관급 인사들이 수사 대상 또는 구속 기소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수뇌부가 그냥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가면을 벗겨보니까 민주, 개혁, 평화, 민족 뭐 이런 이름으로 포장된 가면을 벗겨보니까 아주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는데 그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부패 정권이다. 최악의 반역 정권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부패는 과거와 완전히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부패면 부패고 반역이면 반역이지 부패와 반역을 겸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패 반역 복합 정권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운명적이라기보다는 필연적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김일성주의자, 즉 주사파 집단은 국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법을 어겨서라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것을 역사의 사명이라고 사기치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반역을 하든 무슨 부패를 하든 양심의 가책이 작동하면은 그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율 규제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타율 규제가 통해야죠.
즉 바깥에서 검찰, 경찰, 감사원, 언론이 감시를 하면은 거기에 약간 제동이 걸립니다. 그 정도의 제동은 걸렸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의 공이 큽니다. 이제 앞으로 드러날 이 문재인 정권의 부패와 반역은 수사를 통해서 일일이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이걸 총 다 모아가지고 백서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열람하도록 하고 그리함으로써 이런 정권을 다시는 만들어내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겁니다. 역사라는 것은 기록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기억입니다. 기록과 기억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을 만들어낸 사람이 그때 40%의 지지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이고 요사이도 그 문재인의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악의 후계자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30~40%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뀌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법치를 세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 대통령이 된다면은 최강의 대통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인 이재명, 문재인, 민주당에 대한 그리고 민노총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5년 동안 계속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